수업은 녹화해서 유튜브 올릴 거니까 복습할 때 쓰고. 잘 들리지? 잘 보이지? 잘 보이지? 자, 해볼게요. 일단은 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능 보는 거잖아, 우리. 그지? 그 수능 보는 거니까 수어는 좀 구조를 좀 잘 해보면 되는데, 수어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지수로그, 또 하나는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있어. 별로 안 어려워. 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고, 이렇게. 지수로그는 이제 뭐 숫자를 다루는 방법 조금 더 배울 거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 위주로 좀 할 거고, 이제 거기서 함수가 하나 나올 거고. 삼각함수도 원래 예전에 1학년 때 배우던 건데, 삼각함수 삼각 비 있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거 가지고 이제 함수 배우는 거 하나 더 할 거고. 수열은 이제 뭐 사실 예전에 많이 어려운 단원이었는데 요즘은 교과서 내용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그냥 뭐 나열을 해보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몇 가지 배우면 돼서 요 정도가 다고, 이제 수1하고 이제 수2가 있고 우리 미적할 건데, 수1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원별로 공부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로그 잘 공부하고, 근데 뭐 좀 놓쳤다 삼각함수 공부 먼저 하고 지수로그 또 시험 때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단원 간의 연관성은 크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지수로그 오늘 이제 할 건데, 지수로그는 앞파트는 정의랑 계산하는 거 위주로 좀 할 거고, 뒷파트는 이제 함수 얘기가 좀 나올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이제 그 정도 얘기 뭐 가볍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로그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오늘 얘기를 잘 들으면 그 뒤에까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거듭제곱,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 있는데, 거듭제곱은 우리 알다시피 이제 a의 n승이라고 하는 a의 n제곱의 정의를 하는 거거든. a의 n제곱은 a를 계속 곱해서 몇 번 곱하는 거? n번 곱하는 거야, 약속이. 자, n번 곱하는 걸로 약속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애를 지수라고 부르고요. 요 밑에 있는 애를 밑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그래서 거듭 제곱을 하면 이제 몇 번 곱했다라는 횟수에 좀 이제 집중해서 본다면, 이제 거듭 제곱을 하는 법칙들을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거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애를 배워. 지수 법칙을 한번 차근차근 다시 써보면, A의 M승하고 A의 N승을 곱하잖아. 그럼 얘는 A가 M개 있고 얘는 A가 N개 있잖아. 그럼 둘 다 밑이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A의 몇 승, 그러니까 A를 몇 번 곱한 거다라고 정리가 되거든. 그러면 앞에 게 M개고 뒤에 게 N개니까 얘가 M 더하기 N개다. 그래서 A의 M 더하기 N승. 기억나지? 요런 거고,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A의 N승분의 A의 M승이 되니까 밑에 A가 N개가 있고 위에 A가 M개가 있으면 얘가 M개고 이게 N개면 위아래 A가 똑같이 약분이 하나씩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에가 더 많으면 위에가 남을 거고 밑에가 더 많으면 밑에가 남을 거야. 맞지?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M이 더 크면 위에서 M 빼기 N개가 남는다 이렇게 하고, 자, N이 더 크면 밑에서 남는 건데 그러면 N 빼기 M개가 남아서 약분이 돼서 남아있을 거고, 자, M이 N이랑 같으면 1이 되겠죠. 똑같으니까. 이렇게. 요거 이해하고 있지?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자, A의 M승에 가로에 N승을 하면 A가 M개가 있는데 요 덩어리를 N번 곱하는 거니까 총 A의 개수가 M 곱하기 N개가 된다. 이렇게 하는 지수법칙이 있었고. 맞아? 자, A 곱하기 B의 가로 N승을 하면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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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인데 이제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A는 A끼리 모으고 B는 B끼리 모아서 A가 몇 개, B가 몇 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A의 N승, B의 N승 이렇게 각각 N승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되더라. 기억나지? 그냥 선생님 그냥 한번 반복하는 거야.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차분하게 다 써내려갈 수 있으면 돼요. 실제로 계산할 때 안 틀리면 되는 거고 B분의 A의 N승은 B의 N승분의 N승 여기까지는 알잖아. 뭐 이런 거 있었어.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뭘 배웠냐 하면 X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 맞아? X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X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지.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불렀고 그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X를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루트라는 기호로 나타내기로 해요. 맞아? 루트가 우리말로 제곱근이야. 맞지? 맞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거든? 근데 이 제곱근 요 루트가 루트 A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루트 A가 뜻이 뭐냐면 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야. 뜻이. 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 맞아? 그래서 제곱을 하면 A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루트라는 기호로 쓰기로 하는 거거든. 근데 A의 제곱근은 항상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맞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그냥 랜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원점을 기준으로 양수의 하나, 음수의 하나, 절대값이 같은 대칭으로 두 개가 있었어요. 맞니? 자, 근데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x제곱은 a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어 나온 거니까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면 근이 원래 몇 개니? 두 개지. 그래서 x제곱이 a라는 제곱근은 두 개가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x제곱은 a일 때 a가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 루트 씌운 거. x제곱이 0이면 제곱해서 0 되는 거는 두 개야? 제곱해서 0 되는 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하면 되는데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은 어차피 0이니까 0이 한 개야. 맞지? 요건 개수로서 그냥 한 개야. 중근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면 x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겠지. 맞니? 근데 이 루트 마이너스 3을 우리가 허수로 배우니까 루트 3i라고 썼을 뿐인 거고 여기까지는 알잖아. 그지? 자, 근데 제곱근까지는 이제 요렇게 그냥 넘어왔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요렇게 얘기하고 제곱해서 음수가 되면 그런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고. 맞지? 자, 이제 오늘 뭘 배울 거냐면 n제곱근을 배울 거야. 여기 얘기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랑 조금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자, 거듭제곱근 중에 우리가 뭘 배울 거냐 하면 n제곱근을 배울 거거든. 자, n제곱근은 정의가 뭐냐면 x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x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x를 이때 x를 a의 n제곱근이라 한다. 자, 잘 생각해 봐봐. n승에서 a가 되는 x를 구하면
몇 개 나올 것 같아? n개 나오겠지. 왜냐하면 n차 방정식이니까 n개가 나와요. 맞아? 그러므로 n제곱근은 자, n개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제곱근까지는 어차피 두 개라서 실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든 0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어차피 0이니까 같은 0이 두 개인데 그냥 그게 한 개이든 그래서 중근이든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제곱근 이거는 허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요래버리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두 개라서 이 제곱근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나 말이 별로 헷갈릴 게 없었단 말이야. 자, 근데 n제곱근은 n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n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 n개 중에는 실수인 애들이 있고 허수인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x n승이 a가 되는 그러한 x를 구해보면 n개가 나오는데 그 n개가 전부 다 실수인 건 아니야. 그 실근이 있고 허근이 있어. 실제로 실근이 몇 개나 나오나 한번 관찰을 해볼 거야. 응? 해봐 말어. 해볼까? 자, 해볼게. 잘 봐.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제 수원 이후에 수원, 수투, 뭐 확률 통계, 미적분 다 포함해서 수능 시험 범위에 나오는 숫자는 이제 허수가 안 나와요. 다 실수만 다룰 거야. 지금 수원에서 지수로그를 배우는데 지수로그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허수 배제하고 실수 안에서 n제곱근과 거듭제곱들 이런 것들 관계를 설명하려고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n제곱근이 n개가 있는데 이 n개 중에 요 실근이라고 하는 거에 주목해서 볼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하고 봐야 돼. 자, 그럼 실근은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그래프에서의 교점을 의미한다. 맞니? 맞지? 그래서 이제 x의 n승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x의 n승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y는 x의 n승 자, 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 x제곱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아래로 블록 포물선? x3승은? 에이, 뭔 소리야. x3승 이렇게 생겼잖아요. 간단한 3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렸잖아요. x4승은 또 이렇게, x5승은 이렇게. 자, 잘 헷갈리지? 자, 보세요. x의 n승 그래프가 두 종류가 있는데 스케일은 무시하고 그냥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x n승 그래프가 있고 얘는 짝수일 때 나타나는 그래프예요. 네? 홀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n이 홀수일 때 그래프거든?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 아닌 것 같아? 짝수일 때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생겼고 홀수일 때 3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거든? 맞아? 자, 이 상태에서 x n승은 a가 되는 x를 구하는 거니까 y는 x의 n승과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교점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x n승은 a라는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잖아. x n승은 a라는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y는 a는 상수함수니까 x축의 평행가 이렇게 질러 그릴 거란 말이에요. 맞아? 자, 그리고 그려보면 a가 만약에 여기쯤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게 되고 이게 y는 a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여기 두 개가 실근이에요. 맞니? 자, 그러면 봐봐. n제곱근이 n개 있었잖아. n제곱근 n개 중에 일부는 실근이고 일부는 허근이거든. 실근은
그래프 상에서 눈에 보이는 교점이야. 그러면 x n승에다가 a를 질러서 만난 점 두 개가 보이면 실근이 몇 개란 얘기야? 나머지 n-두 개가 다 허근이란 얘기지.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x n승은 a가 되는 n제곱근이 n개가 있는데 그 n개 중에 딱 두 개만 실근이에요. 그거 말고 나머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다룰 거야. 자, 이 생각을 잘해야 돼. 다시 n제곱근 몇 개라고? n제곱근. 전체? n제곱근은 전체가 n개인데 n개 중에 실근이 있고 허근이 있어. 근데 실근이 지금 보이는 두 개야. 나머지는 허근이야. 이건 알고 있어야 돼. n개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 n개 중에 지금 눈에 보이는 애들만 실근이야. 자, 근데 a가 얘가 만약에 0이잖아. 그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 x n승이 0이 되는 n제곱근은 0밖에 없지. 맞아? 맞지? 자, 왜냐면 n승에서 0이 되는 건 원래 0밖에 없는 거니까. 0이 아닌 수를 n제곱해서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0의 n제곱근은 0인 거야. 그거는 맞아. 그지? 자, 근데 지금 보듯이 a가 만약에 음수잖아, 이렇게. 그럼 파란색 그래프랑 이 빨간색 그래프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면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그러면은 n제곱근이 n개인데 n개 중에 실근이 하나도 없지. 이게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거랑 비슷한 거야. 제곱근을 구하는데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0이면 한 개, 음수면 없다 그랬잖아. 그 없다라는 없다가 의미가 진짜 그런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전체, 실수, 즉 수직선 위에는 없다 이 말이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n제곱근을 구할 때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양수에서는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0일 때는 0 한 개, 음수면 없어요. 실수 중에는. 이 말이야. 허근 n개가 있는데 실근은 없어. 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 이제 우리가 요 n제곱근을 기호로 나타낼 거거든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여지껏 우리가 했던 그 기호를 쓸 거야. 얘를 a의 n제곱근이다라고 해서 루트를 씌울 건데 이렇게 하면은 몇 제곱근? 2제곱근이잖아. 그래서 이걸 n제곱근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다 조그맣게 n을 써요. 어? 잘 안 보이지? 자, n. 크게 써줄까? 이렇게. 자, 루트 a 여기 앞에다가 여기다 n을 쓴다고 이렇게. 어? 이게 n 루트 a랑 다른 거야. n 루트 a는 루트 a가 n개 있다라고 해서 개수로 붙이는 n이고 얘는 겉옷제곱 쓰는 것처럼 조그맣게 쓰는데 루트 a 앞에 n이 써져 있어. 그럼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n제곱근 루트 a, n승근 루트 a, n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읽어요. 보통은 그냥 헷갈리니까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읽겠지. 루트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니까 제곱근이라는 말보다. 근데 n제곱근 a라고 하기도 하고 n승근 루트 a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n제곱근이라는 애인데 요 루트라는 기호가 n제곱근 중에 실근만 요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울 때 처음 시작하는 n제곱근은 n제곱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n제곱근 중에 실근만 할 거야. 그리고 그 실근에다가 쓰는 전용 기호가 루트야. 이해되지? 그래서 n제곱근이라는 기호가 루트가 등장을 하면 이 루트가 등장을 하면 이거는 n제곱근 n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n제곱근 중에 실제 그래프상의 교점으로 나타나는 실근만 쓰는 전용 기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두 개의 점을 얘가 n제곱근 루트 a, 얘가 n제곱근 루트 a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난다 이거야. 알겠어? 이해되지? 자, 근데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무조건 여기 하나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가 A일 때 여기를 마찬가지로 n제곱근으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n제곱근은 총 몇 개가 있다? n제곱근은 몇 개가 있다? n개가 있어요. n제곱근은 그냥 x n승은 a라는 n차 방정식의 근 전체를 말하는 거라서 n제곱근은 n개가 있는데 이 n개 중에 실근의 개수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어? 일단은 n이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해. 왜냐면 짝수랑 홀수가 그래프가 완전 다르거든, 모양이. 그래서 x가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이런 모양, n이 홀수 때는 이런 모양이야. 홀수 때는 쉬워요. 왜냐하면 홀수면 n제곱근 중에 실근인 게 무조건 하나씩 있어. 그러니까 세제곱근이나 다섯제곱근이나 일곱제곱근 같은 애들은 실근이 무조건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나타내면 돼. n제곱근으로. 자, 근데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2개, 0일 때는 1개, 음수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양수일 때 나타나는 2개의 n제곱근을 n승근 루트로 나타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서 양의 n제곱근, 음의 n제곱근이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자, 여기 표로 한번 나타내 보면 n제곱근 n개가 있는데 n제곱근 n개 중에 실근이 몇 개냐 허근이 몇 개냐인데 이 실근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따라 달라지는데 a가 양수인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로 나눠보면 되겠죠. n제곱근이 n이 홀수면 0보다 크다 작다 상관없이 무조건 다 한 개씩이 있고 그 한 개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n제곱근이라는 기호로서 나타낼 수 있는 한 개가 있어요. 자,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n승근 루트 a와 마이너스 n승근 루트 a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고 a가 0일 때는 0으로 한 개가 있고요. 음수일 때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야. 초반부 시작할 때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n제곱근 루트라는 기호는 실수에다가만 쓰는 전용 기호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끔씩 그러면 아까 제곱근 할 때는 왜 허수인데 루트를 써요? 네, 그게 허수의 루트를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얘는 실수야 허수야? 허수잖아? 근데 이 루트 마이너스 3이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제곱근인데 실수가 아닌데 왜 루트를 썼어요? 근데 이거는 i제곱을 마이너스 1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3을 루트 3i라고 약속해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제곱근에 한해서만 i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루트라는 기호를 쓸 수 있어요. 제곱근만, 2제곱근만. 3제곱근이나 4제곱근 이상 되는 n제곱근 전체는 실근에다가만 n제곱근을 붙이고 나머지 허근들은 루트라는 기호를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4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4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큰일 난다 이거야. 없으니까. 응? 없으니까. 자, 4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가 그러면 x제곱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i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x 4승이 i제곱인 거니까 x제곱이 그 플러스 마이너스 i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x에다가 다시 뭐 플러스면 루트 i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i는 루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i 이런 모양으로 딱 끝나야 되는 거죠. 세트가. 맞지? 그러니까 i는 루트 안에 넣을 수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복소수를 정의하면서 a 더하기 bi라는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실수 더하기 실수 i 이런 모양으로 정리되는 것까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복소수단에서 배운 거고
지금 우리가 지수단원 넘어오면서 다시 수원 됐잖아. 그럼 복소수 잊어먹고 이제 실수와 허수가 있는 건 알고 있잖아. 내용상. n제곱과 n개가 있는데 n개가 전부 다 실근이 아니다. 근데 n개 중에 일부 몇 개가 실근인데 그 실근이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고 n이 짝수일 땐 특히 a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진다. 요거를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한 n제곱근 중에 실근인 아이들을 n제곱근이란 기호로 나타낸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자, x의 5승이 3이 된다. 다섯 제곱해서 3이 됐다. 그러면 x는 3의 5제곱근이겠지? 그지? x는 3의 5제곱근이야. 그러한 x는 몇 개가 있을까? x 5승은 3이야. 몇 차 방정식이야? x의 차수가 몇 차야? 5차잖아. 그 x 5승은 3이면 몇 차 방정식이야? 5차 방정식이죠. 그럼 5제곱근은 몇 개가 있겠어요? 5개가 있죠. 그지? 5차 방정식이니까 5개가 있는 거야. 맞아? 자, 그런데 그 중 실수는 몇 개 있다고? 아이, 왜 그래. 야, 지금, 그래, 한 개. 그지? 그러니까 5제곱근은 5개가 있는데, 5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다섯 제곱근을 하는 x의 5승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3을 그리면 만나는 게 한 번 만나고, 그러니까 실근을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의 실근을 뭐라고 쓰냐 하면, 5제곱근 루트 3이라고 쓴다고. 이거 말고 허근이 4개가 더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수단원에서 안 다룰 거라고. 이해돼? 자, 근데 뭘 물어보냐? 그러니까 5제곱근은 그러니까 x의 5승이 3이면 x는 이거냐? 아니죠. 5제곱근은 5개가 있으니까 5개 다 말해야 되는 거거든, 원래. 근데 그것 중에 실근은 얘야. 그러니까 거두제곱근이나 기호를 쓰는 거는 실근에 대해 한정해서 쓰는 거다. 이해되심? 진서야, 얘 어디 갔어? 듣고 있어? 뭐라고? 간식 먹고 있어? 우물우물? 자, 알았어. 자, 아무튼 지금 선생님 이거 그냥 넘어가는 얘기 아니고 이게 지금 첫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수능 대비할 때 첫 단원의 첫 개념 시작이 n제곱근을 어떻게 정의하고 루트라는 기호를 어떻게 약속하고 쓰느냐가 일단 중요해서 내신 시험에도 당연히 물어볼 거고 수능에도 우리 모의고사 보다 보면 계속 많이 나와. 사실 지수로그 단원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계산하는 걸 배우는 단원이라서 별로 안 어렵거든. 근데 계산하는 거 시작에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지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 어쨌든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처음에 개념 물어보는 거 있고 그다음에 OX 판단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음 중 맞는 말은 뭐 틀린 말은 이런 거 물어봐요. 그 n제곱근은 n개 있다. 루트 씌우면 2개밖에 없었는데 그런 거 아니라 그지? n제곱근은 무조건 n개가 있어. 그 n개가 있는데 그 n개 중에 실근이 몇 개 있고 허근이 몇 개 있다 이거야. 근데 그 중에 실근을 루트라는 기호로 쓴다 이거지. 이해돼? 그래서 실근이 몇 개 있냐를 나누는 제일 큰 기준은 n제곱근의 그 n이 짝수 n제곱근이냐 홀수 n제곱근이냐 이거야. 홀수 n제곱근이면 고민할 이유가 없이 실수가 무조건 하나 있다고요. 짝수 n제곱근이면 양수면 플러스면 대칭으로 2개가 있는 거야. 짝수승하면 무조건 다 플러스가 되니까. 무조건 플러스만 2개가 나와요. 0일 땐 0 1개, 음수면 n제곱근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짝수승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가 없어 실수 중에. 그러니까 루트를 이용해 쓸 수 있는 n제곱근이 짝수 n제곱근에는 없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n제곱근을 가지고 다룰 때 성질이라고 밑에 8쪽 밑에 나오거든? 책 열 수 있지?
자, 그래서 n제곱근은 정의상 n승근 루트 a를 n제곱하면 a가 됩니다. 당연한 거죠? n승근 루트라는 기호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저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저 수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게 당연해요. 맞지? 자, 이게 우리 저거 했던 거랑 비슷한데 짝수승일 경우에 홀수승일 경우에가 좀 달라. 이게 n제곱을 하고 나서 n제곱을 씌우면 n이 홀수인 경우는 그냥 a가 나오고 n이 짝수인 경우는 그냥 a가 아니라 절대값 a가 됩니다. 맞겠죠? 왜냐하면 n이 짝수면 a를 n제곱하는 순간 이미 양수가 되고 n이 짝수 n제곱근이면 짝수 n제곱근은 앞에 부호가 없다면 양의 n제곱근이야.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면 음의 n제곱근이고 그러니까 이 수 자체가 양수여야만 하는데 n제곱 했다가 n제곱근 씌우면 다시 a가 돼야 되지만 a가 양수로 나오려면 절대값 씌워야 돼요. 홀수는 그냥 나와요. 홀수는 홀수승하면 부호가 똑같고 자 홀수 제곱근은 좀 특징이 뭐냐면 자 세제곱근 같은 경우 봐봐.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5잖아. 얘는 세제곱근에 그냥 5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x3승이라는 그래프가 원점 대칭 그래프고 5일 때 n제곱근과 마이너스 5일 때 n제곱근이 당연히 대칭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세제곱근이면 여기가 세제곱근의 마이너스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홀수 n제곱근은 마이너스가 들락날락도 할 수 있고 지금처럼 n제곱 한 다음에 n제곱근 씌우면 그냥 지워지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간? 네. 자, n제곱근 루트랑 성질이 거의 유사하니까 그냥 그렇게 읽어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n승근 a와 n승근 b를 곱하면 n승근 ab가 된다. 그 양변에 n제곱 해보면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 n제곱근 a에 m승을 하면 n제곱근 a에 요거는 이제 많이 안 해봤던 거니까 n제곱근 a에 m승을 하면 이거는 a를 m승한 다음에 n제곱근 하는 거랑도 사실상 같다. 뭐 요런 건데 여기 선이 그냥 넘어갈 거야.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계산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고 그렇대더라 하고 넘어가면 되고 오늘 이제 이 뒤에 부분을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 n제곱근은 그냥 이 뒤에 걸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루트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제부터 그 다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치? 자, 다음 페이지. 일단 9쪽 보시면 9쪽의 위에 그 개념 플러스에 n제곱근 중 실수인 것하고 그림 나오잖아. 그지? 여기 요거 요 그림 여기 표시해 놓고 잘 복습하셔. 네? 자, 거의 9쪽에 1번 하나만 그냥 해볼게요. 선생님 혹시 모르니까 저기 뭐 그냥 넘어가면 또 저 안 배웠어요 몰라요 그럴까봐. 자, 1번에 1번 64의 세제곱근. 자,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64 세제곱근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세제곱근을 x라고 하는 순간 x 3승이 64인 걸 말해요. 맞죠? 그 x가 몇 개 나오게? 3개가 나옵니다. 그 3개를 어떻게 구하느냐? x 3승 빼기 64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어요. 그럼 64가 4의 3승이니까 x 빼기 4에다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6 이렇게 하면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x가 4라는 실근이 있고요. 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돼. 짝수니까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4 빼기 16 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겠지. 허근이 나와 허근이. 자 그러니까 세제곱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나오거든.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가.
맞아? 근데 이 허근 두 개는 루트를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허근이고 이 4라는 애를 64의 세제곱근 루트를 씌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내가 앞에서 설명 장황하게 한 그 얘기야. 그러니까 세제곱근은 세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실근이고 걔를 루트를 써 나타낸다고요. 이해돼? 자, 4의 4제곱근 2번 4의 4제곱근이면 x 4승은 4를 풀면 돼요.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 이 4개도 마찬가지로 x 4승 빼기 4를 0이라고 하고 방정식을 인수분해서 푸는데 x제곱 빼기 2, x제곱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x제곱이 2 또는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4개가 나와.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 맞아? 얘는 허근이고 얘는 실근이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허근이야. 4제곱근 중에 실근해서 4제곱근, 즉 4승근 루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은 4제곱근 4가 의미하는 게 요 위에 있는 플러스 루트 2. 4제곱근 루트 4라고 해서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싶은 음의 4제곱근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근 두 개에다가 이 4제곱근이란 기울서 나타낸다. 어려워? 괜찮지? 자, 요런 얘기인데 요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제곱근, 4제곱근 요 기호 루트가 나오면 무조건 허근 아니고 실근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실수들 중에 거듭제곱을 해서 나오는 애들을 찾고 제곱근도 그랬지만 제곱수들만 루트가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제곱수는 세제곱근이 벗겨질 거고 4제곱수는 4제곱근이 벗겨지겠죠. 근데 아니면 루트가 남아있겠지. 그러면 걔네들은 무리수일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유리수가 되려면 원래 n제곱 수여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 얘기가 이제 앞부분에 있고, 자, 오늘 이제 그래서 10쪽. 앞에 간단하게 할게요. 필수제 1번. 책 보고 있지? 자, 보기 중 옳은 걸 골라라. 기억. 27의 세제곱근은 3밖에 없다. 맞아, 틀려? 뭔 소리야? 세제곱근 몇 개라고? 3개라고. 근데 왜 3뿐이야? 27의 세제곱근은 3개라니까?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 들어봐. 세제곱근은 몇 개라고? 3개인데 3개 중에 실근이 몇 개야? 그런 거야. 그게 걔가 3인 거지. 그거를 루트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세제곱근은 원래 3개야. 니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없다. 어? 맞죠? 왜냐하면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림상 교점이 없어. 이게 4제곱인데 밑에 교점이 안 나와. 그러니까 4제곱근이 몇 개라고? 4제곱근 4개인데 그러면 허근이 몇 개인 거야? 허근이 4개인 거야. 실근이 하나도 없는 거지. 디귿. 제곱근 36은 자, 아니에요. 이게 내가 어저께 중3 수업하다가 똑같은 얘기 했는데 제곱근 36은 있잖아. 좀 이게 좀 진짜 나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36의 제곱근이라는 말하고 제곱근 36이 다른 말이에요. 이게 루트잖아, 루트. 어? 루트, 영어로 루트라고 하잖아. R-O-T. 루트. 루트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루트가 우리말로 뭐야? 그러니까 영어 말고 그 뭐 뿌리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어저께도 얘기하다 이랬어. 그러니까 아니 뭐 뿌리 맞지, 뿌리 맞는데 영어 수학 시간에 루트는 제곱근이잖아, 우리말로. 그지? 그러니까 루트 36인데 루트 36이라고 하면 우리말 용어가 필요한 거야. 그지? 뭐 이퀘이션 그 방정식 뭐 solve this 이러면 뭐 이걸 풀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루트 36을 우리말 용어로 표현하면
루트 36이 제곱근 36이야. 그러니까 36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36이 되는 수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36의 제곱 그래서 몇 개가 있냐?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3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야. 제곱근 36은 야, 좀 내가 짜증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루트 36을 말하는 건데 음의 제곱근이랑 양의 제곱근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양의 제곱근은 앞에 부호를 안 쓰잖아? 그러니까 부호를 생략하고 안 쓰니까 루트 36이라고 그냥 말할 거 아니야? 플러스 루트 36, 마이너스 루트 36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36은 그냥 루트 36이라고도 말하고 제곱근 36이라고도 말한다 이거야. 마이너스 루트 36은 음의 제곱근 36이라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제곱근 36이라고 말하면 양의 제곱근 36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을 말하는 거고 제곱근 36은 루트 36이니까 그냥 두 개 중에 플러스 6을 말하는 거야. 이해돼? 음의 제곱근 36?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36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제곱근 36이라고 말하면 앞에 양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좀 야비하고 치사한 겁니다. 그냥 헷갈리라고 내는 거니까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건 사실 학교 시험에 나오면 아, 이제 중학생도 아니고 좀 짜증나게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맞추면서 욕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거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알긴 알아야 돼. 36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36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리을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건 한 개다. 맞죠? n이 홀수면 숫자랑 상관없이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하나가 있어요. 맞지?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문제 1번, 2번 잘 풀어보시면 돼. 모르면 다음 시간에 질문해. 자, 11쪽 계산하래. 해봐. 그냥 해보면 돼. 이거 그냥 해보고 모르면 물어봐. 이거 그냥 여지껏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이게 안 되면 물어보시면 돼. 근데 여지껏 한 거랑 똑같이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n제곱근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만 조금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자, 12쪽. 거듭제곱근이 대소를 비교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루트 비교할 때도 그랬지만 루트 안이 크면 큰 거고 작으면 작은 거였어요. 맞죠? 똑같이 루트가 안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곱해서 비교하면 됩니다. 맞죠? 왜냐면 큰 수가 제곱해도 여전히 클 테니까. 맞아? 이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 루트랑 원래 수랑 대소가 유지된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루트라는 거 원래 예를 들면 한 변의 길이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넓이가 a고 얘가 넓이가 b야.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몇이야? 루트 a잖아. 얘는 몇이야? 루트 b야. 상식적으로 넓이가 큰 애가 변의 길이가 길겠죠? 변의 길이가 길면 넓이도 크겠죠? 그러니까 이 넓이를 대소 비교하는 거나 이 변의 길이를 대소 비교하는 거나 대소를 따지는 데는 다르지 않다야, 내용이. 맞아? 세제곱근은 큐브 루트라고 합니다. 그죠? 큐브 루트는 정육면체 모서리 길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부피가 A고 부피가 B인 정육면체가 한 모서리 길이가 세제곱근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세제곱해서 큰 게 원래 큰 거야. 세제곱해서 작은 게 원래 작은 거고 작은 거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더 작은 거고 맞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곱해서 비교하듯이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해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처럼 제곱근들이 막 섞여 나오는 거지. 얘는 세제곱근. 그 다음 거는 네제곱근. 그 다음 거는 여섯제곱근이야.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1보다 크긴 클 거야, 확실하게. 그죠? 1보다 작은 수는 제곱하면 할수록 작아지니까 1을 못 넘어가.
1보다 큰 수만 1보다 큰 수가 될 수 있어요. 1보다 작은 수는 1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1보다 큰 건 맞아. 2보단 작아. 왜냐하면 얘가 세제곱하면은 2세제곱이 8이거든. 그러니까 2가 안 되잖아. 4제곱도 마찬가지야. 5제곱도 마찬가지, 6제곱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단 1점 몇이라는 건 다 알거든. 1점 몇이라는 건 다 알아. 근데 이게 대소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냥 할 수 없어요. 근사값을 루트처럼 대충 알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얘는 세제곱근, 얘는 4제곱근, 얘는 6제곱근이잖아. 똑같이 12승을 하는 거야. 세제곱근 루트 2를 12승을 하면 3승을 먼저 해. 그럼 2가 되지. 그리고 4승을 하는 거야. 그러면 2의 4승이 1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지? 자, 4제곱근 루트 3도 12승을 해. 그럼 4승을 먼저 해서 3을 만들고 남은 3승을 해. 그럼 3의 3승이 27이야. 이해되지? 자, 6제곱근 루트 5도 12승을 해. 그러면 6제곱을 먼저 해서 5를 만들고 제곱을 더해. 그러면 얘가 25가 되죠. 그 순서가 얘, 얘, 얘 순서니까 4제곱근 루트 3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6제곱근 루트 5가 그 다음이고 세제곱근 루트 2가 제일 작다.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할 수 있다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겉옷제곱 근을 대소 비교할 때는 지금처럼 제일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은 루트가 없어지도록 겉옷제곱을 공통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대충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겉옷제곱을 해보면 대충 나와요. 자,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 이 겉옷제곱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보는 게 조금 더 쉬울 때가 있어. 이제 그런 방법들은 나중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배우고 나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자, 여기도 문제 그냥 풀어보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괜찮아? 자, 우리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뒤에 이제 새로운 거 나갈 거니까 조금만 정신 좀 차리고 가서 합시다. 네. 여기서 시작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 할 내용이 이제 본 내용이야. 겉옷제곱 근 아까 루트 한 거는 이제 초반부에 아까 선생님 좀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오개념들이 워낙 많고 헷갈리니까 하는 얘기고 이제는 지금 배우는 내용, 이제 지금부터 30분 동안 이제 할 내용을 가지고 이 지수단원의 전반적인 계산을 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천천히 잘 보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걸 정리를 다시 한번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리마인드를 했단 말이야. 오늘 지금 할 내용이 뭐냐면 자, 지수의 확장을 할 거예요. 뭘 한다고? 지수의 확장인데 지수의 확장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지수법칙 있잖아. 지수법칙을 설명할 때 이 A의 n승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나왔을 때 이 거듭제곱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지수법칙을 할 때 이 지수라고 하는 애가 얘야 얘. 여기 위에는 n. 얘가 지수인데 이 지수가 근본적으로 거듭제곱의 정의를 할 때 A의 n승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A를 n번 곱한다라고 약속을 했어. 맞아? 그럼 n이라는 수는 n번이라는 횟수, 개수의 카운팅하는 넘버잖아요. 그래서 여지껏 했던 지수법칙은 요 n을 자연수다라고 하는 상황을 인정하고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수법칙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다 개수로 설명했어. A의 m승과 A의 n승을 곱하면 A가 m 더하기 n개가 되니까 라고. A의 m승을 가로해서 n승을 하면 m개가 n세트가 되면 m 곱하기 n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B를 n승하면 AB가 n개가 붙는데 교환법칙, 결합법칙 하면 A가 n개, B가 n개, 그럼 A n승, B n승 맞아?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일이 하나지가 생기는데 아까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을 A의 M 더하기 N승 이렇게 약속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자,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는데 M이 더 클 때, N이 더 클 때, 같을 때로 나눠서 M이 더 크면 위에 남아서 M 빼기 N, N이 더 크면 밑에가 남아서 N 빼기 M 분의 1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거든. 이게 중2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야. 맞니?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다항식 곱셈 하면서 지수법칙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때 지수법칙 해도 또 여전히 이 내용 가지고 또 설명했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수가 자연수라서 개수로 설명하면 이런 게 맞는데 지수가 정수면 어떨 것 같아? 우리가 자연수라는 수가 있으면 이 자연수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다 보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자연수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인데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자연수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5 빼기 3은 2고 3 빼기 5는 마이너스인 거 이제는 알지만 예전에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어떻게 빼지? 이러면서 고민했단 말이야. 맞아? 실제로 음수라는 수를 숫자로 인정한 게 몇백 년 안 됐어요. 사람들이 음수라는 거를 약속을 하고 쓰긴 쓰지만 이게 수랑 똑같은 개념인지 몰랐을 게 벌써 한 400년 정도. 신기하지? 허수는 수라고 인정한 게 100년도 안 됐어. 그런 정도로 지금 정수라고 하는 수를 지수로 쓸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정수지수에서도 지수 확장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연수 지수에서 개수로 잘 정의되어 있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갖다가 쓰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작업을 해주면 되느냐. 영승이라고 하는 걸 한번 약속을 해보자 이거야. 영승. 0제곱은 어떻게 약속을 하면 되냐면 A의 0승과 A의 1승을 곱하면 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0 더하기 1승이 돼야 되거든요. 0승이 있다고 하면 자연수 지수에서 했던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를 관찰을 똑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A의 0승과 A의 1승을 곱하면 A의 0 더하기 1승. 그러니까 이게 A의 1승이잖아? 그치? 그러면 A의 0승을 뭐라고 약속을 하면 되냐 하면 1이라고 약속을 하면 되죠. 자, 원래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야. A의 0승은 A를 한 번도 안 곱한 거잖아. A를 몇 번 곱해야지 사실은 거듭제곱의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 A의 N승이. 근데 A의 0승은 뭐야? 안 곱한 거야. 안 곱한 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0승은 1이라고 약속을 하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이거야. 이해돼? 자, A의 0승이 1일 때 중요한 건 뭐냐? A 0승 곱하기 A가 이렇게 되죠. 계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A 0승 곱하기 A가 나오는 A 0승은 그래서 A의 0승은 이걸 나눠서 1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양변의 등식을 A로 나눴죠. A분의 1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A는 역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숨어 있는데 A가 0이면 안 돼요. A가 원래 0이었으면 A 0승이 1일 이유가 없지. 맞아? 0의 거듭제곱 지수법칙이 돼요. 왜냐하면 0은 어차피 몇 승해도 0이니까 어차피 0인데 뭐 라고 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지수를 자연수라는 범위를 가진 지수에서 정수 범위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 맞아? 정수지수를 확장시킬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약속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0승이 1이다라고 하는 걸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 0승이 몇인지를 알아야지 마이너스 지수가 등장하거든.
근데 0승이 1이라는 약속은 왜 시작이 된 거냐 하면 A가 0이 아니라서 시작이 된 거야. A의 0승과 A를 곱했더니 0 더하기 1승이 A니까 A를 나누면 0승은 1이다. A를 나눴으니까 A를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나눌 수 있는 수는 0이면 안 되죠.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나면 A의 0승이 1이라는 약속이 되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A의 n승과 A의 마이너스 n승을 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n 더하기 마이너스 n이 되고 맞니? n 더하기 마이너스 n은 0이니까 이게 A의 0승이라서 1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n승과 마이너스 n승을 곱해서 결과가 1이니까 아 얘네 둘이 역수구나 라는 거 알게 되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승은 음수가 아니고 A의 n승 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또 약속해서 쓸 수 있어요. 맞니? 이게 정수지수가 되는 그냥 아주 간단한 방법이야. 0승이 1이고 마이너스 n승이 n승 분의 1이라는 분수가 된다라는 걸 약속을 두 가지만 하면 이제 정수지수에서도 지수법칙 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3의 5승, 3의 2승, 3의 7승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3의 5승 나누기 3의 2승 있잖아. 3의 5 빼기 2승 이렇게 하면 3의 3승 이렇게 됐었잖아. 그지? 근데 요거를 근데 좀 아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3의 5승은 3이 위에 5개가 있는 거고 3의 제곱은 밑에 3이 2개가 있는 거니까 약분하면 3개가 남으니까 이렇게 했거든. 맞아?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3의 제곱 나누기 3의 5승을 나누기면 그냥 3의 2 빼기 5승으로 해요. 그 3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3의 마이너스 3승은 3의 3승 분의 1이에요. 이렇게. 음수지수를 거쳐서 역수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지수법칙 쓸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정수지수 0승이 1이고 마이너스 n승이 n승분의 1이다라는 거 하는 순간 여기에 내가 추가로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을 m과 n의 대소를 구별하지 않고 a의 m 빼기 n승이다라고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조금 간편해진다 이거예요. m 빼기 n을 해서 음수가 나오면 분모로 내려가면 되고 양수면 그냥 위에다 써주면 되고 0승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1이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정수지수가 될 때 이런 식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자, 문제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0은 음수승을 하면 안 됩니다. 0은 마이너스 3승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의 3승분의 1 하는 거야? 그 분모가 0이 되지? 분모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배웠지, 초등학교 때?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0의 0승은 뭘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0의 0승은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약속은 A의 0승이 1인 이유가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약속한 거야. A로 나눠야 A 0승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0의 0승은 정의하지 않아요. 이해돼? 그 0의 0승은 0이냐 1이냐 이러고 논란이 많지. 당연히. 근데 0의 0승은 약속하지 않는 게 정확한 거야. 0의 0승 정수지수로 확장하는 얘기에서 있었던 얘기를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극한에서도 그렇고 확률 통계에서도 그렇고 분야마다 0의 0승을 뭐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지가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또 약속이거든. 근데 지수법칙에서는 0의 0승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해돼? 자, 요게 이제 정수지수인데 요 얘들을 그냥 그렇다라고 하고 정수지수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되는 거고 0승이 1이고 0승은 어떻게 약속한 건지 알겠고 그래서 음수지수가 어떻게 약속이 됐고 마이너스 n승이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면 돼. 자, 3의 마이너스 5승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지? 그 왠지 마이너스가 보이면 음수처럼 보이잖아요, 느낌이. 그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지수는 단순하게 역수로 가는 거다. 3의 5승 분의 1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이제 양수의 거듭 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응? 자, 0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거듭 제곱의 정수 지수도 지수법칙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3승, 마이너스 2 2승 그러면 마이너스 2에 1승 이렇게 하면 돼. 3하고 마이너스 2 더하면 1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미칠 때는 지수가 짝수면 플러스로 홀수면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런 것들 알고 있지. 자,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게 정수지수인데 자, 수가 자연수에서 정수까지 왔잖아요. 더 가고 싶지? 그래서 지수를 유리수까지 보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야. 예? 자, 유리수 지수라는 거는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A의 P분의 Q승. 요런 거. 정수분의 정수 요런 걸 말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유리수 지수는 요것만 약속하면 되거든요. A의 n분의 1승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는 이제 n이 없으면 위에 정수니까 이 정수 지수에서 끝난 거야. 이제 분모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되거든. 맞아? 자, 근데 A의 n분의 1승은 쉬워. 지수 법칙에 이렇게 n승을 하면 A의 n분의 1하고 곱하기 n 이렇게 하게 돼 있죠. 맞아요? 지수 법칙 A의 m승의 괄호의 n승이면 A의 mn승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A의 n분의 1승은 n승을 하면 A의 n분의 1 곱하기 n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가 돼? A가 돼. 맞니?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인 A의 n분의 1승은 뭘까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그렇지. 그걸 n제곱근이라고 했었으니까 요거를 n제곱근 루트라고 쓰면 된다고. 맞아? 요게 이제 유리수 지수가 될 때 나오게 되는 아이야. 맞아? 어? 자, 그러니까 n제곱근을 n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루트 뭐 5 같은 거는 5의 몇 승이냐? 3분의 1승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3승에서 5가 되는 거니까 3승하면 5가 되네.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이해돼? 자, 5제곱근 루트 7은 7에 5분의 1승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돼? 야, 이게 유리수 지수인데 그러니까 A의 P분의 Q승은 뭐라고 약속을 하면 되느냐? Q승은 위에다가 하는 거니까 A의 Q승 하시면 되고 P분의 1승은 루트하고 P제곱근 하시면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근데 좀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 n제곱근 중에 루트를 쓰는 애들은 수가 무슨 수라 그랬죠? 실수, 허수. 실수만 루트를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거듭제곱을 하다 보면은 얘가 n제곱근인데 거듭제곱을 해서 나올 수 없는 수가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짝수승 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n제곱근으로 쓸 수 있는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 n분의 1승을 하면 안 되는 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상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냐면 n제곱근이라는 기호를 쓰는 수는 실수여야만 하니까 n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a라는 수는 아까 홀수일 때는 상관없었고 짝수일 때는 양수여야만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홀수일 땐 상관없고 짝수면 양수여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쪽에 맞춰야 되는 게 맞아? 홀수면 아무거나 다 돼. 그럼 음수도 된대. 이제 양수만 된대, 짝수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음수면은 짝수승을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자, 근데 생각을 해봐봐. 이게 봐봐. 우리가 음수승을 한다는 게, 야, 그러면 야, 3분의 1 하면 세제곱근이지. 맞아요? 근데 3분의 1은 숫자로 얘기하면 6분의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곱근을 하는데 이게 짝수 제곱근이야, 홀수 제곱근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떤 경우에라도 짝수 제곱근이 성립이 돼야지만 약속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자, 요 얘기가 이제 참고고 여기서 중요한 제약 조건이 생기는데 A가 양수여야지만 정의가 됩니다. 유리수 지수는. A가 음수면 n제곱근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수가 실수 중에 없기 때문에 n제곱근을 못 쓴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어서 A가 양수여야지만 유리수 지수를 쓰는 거야. 이해돼? 자, 유리수 지수가 쓸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2의 3분의 1승과 2의 2분의 1승을 곱하잖아? 그럼 몇 승이 되게? 2의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승이 된다는 거예요. 지수 법칙은 미치 같은 두 지수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진다는 거지. 미치 같은 두 거듭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2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은 2의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2의 6분의 5승이 돼요. 맞니? 2의 6분의 5승은 2의 5승이 32고 6분의 1승은 6제곱근이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거듭제곱근 계산하는 것보다 지수법칙으로 계산하는 게 쉽기 때문에 앞에 1단원에서 지수 아까 거듭제곱 계산하는 게 나은데 그냥 해봐 그러고 만 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유리수 지수의 지수법칙을 쓰면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분수지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지수를 자연수 지수법칙 우리 원래 알고 있었던 거에서 정수지수로 확장할 수가 있어요. 자, 정수지수로 확장할 때 우린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0승하면 1이다. 마이너스 n승은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역수로 된다는 거 두 가지를 알면 되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0은 정수지수를 쓸 수가 없다. 0의 0승도 약속이 안 되고 0의 마이너스 승도 약속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자, 정수지수까지 잘 하고 나서 유리수지수로 넘어오면 유리수지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 분수지수 n분의 1이 n제곱근과 동일한 내용이다가 n제곱근을 n분의 1승이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나면 p분의 q승은 a의 q승의 p제곱근이다. 이런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유리수 지수는 밑이 양수일 때만 사용하는 지수법칙입니다. 이해되죠? 자, 밑이 양수일 때만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걸 조금 선생님이 가장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의 3승을 한번 해볼 거야. 마이너스 2의 3승. 자, 마이너스 2의 3승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8이죠. 자, 근데 잘 봐봐. 마이너스 2의 3승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 3이 6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2의 6승을 먼저 한 다음에 2분의 1승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럼 마이너스 2의 6승은 몇이냐 하면 64거든. 그지? 64는 2분의 1이 루트니까 루트 64고 그 얘가 몇이냐 하면 8이잖아. 마이너스 8이 8로 바뀌는 기적을 펼쳐볼 수가 있는 거죠.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 자,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에 유리수가 등장을 하면 그러니까 분수지수, 정수를 넘어서는 지수가 등장을 하면 그 유리수의 지수인 지수법칙은 밑이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라는 한정 조건이 있어요. 맞아? 3이 6 곱하기 2분의 1인 거는 맞지만 이 6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지수를 6승을 먼저 하고 2분의 1을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지수법칙을 사용하는 요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지. 밑이 음수일 때는 유리수 지수를 쓰면 안 됩니다. 응? 알아들었어? 밑이 음수일 때는 유리수 지수 쓰면 안 돼. 밑이 양수일 때만 자유롭게 씁니다. 알겠죠? 밑이 양수일 때는 분수지수 막 써 먼저 해도 되고 2분의 1승 먼저 하고 6승 해도 되고 6승 먼저 하고 2분의 1승 해도 되고 그냥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얘 이렇게 밑이 마이너스 2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게 안 되고 또 하나. 너네 이런 거 기억나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요거? 이 오메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양변에다 몇을 곱해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죠? 그럼 어떻게 변해요? 오메가 3승 빼기 1이 0이니까 오메가 3승이 몇이 나와? 자, 요거 가지고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지? 잘 봐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뭐냐 하면 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3승의 3분의 2승이지. 3 곱하기 3분의 2 하면 2승이니까 오메가는 오메가 3승의 3분의 1승이지. 그리고 더하기 1이잖아.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이건 1의 3분의 2승이니까 1이죠. 1의 3분의 1승도 1이죠. 1은 1이니까 더하면 3이잖아. 자, 이번에는 0을 3으로 바꾸는 기적을 이것도 왜 안 되는 거라고? 오메가가 양수가 아닌 거예요. 맞죠? 양수는 0보다 크다 작다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실수 중에서 얘기하는 거야. 밑이 허수여도 지수법칙을 쓰면 안 돼. 이해되지?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자연수 지수 있잖아. 원래 우리 하던 거. 자연수 지수는 밑이 허수여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i의 몇 승을 계산했던 거 i의 100승, 뭐 i의 20승 이런 거 했잖아. 그지? 오메가 200승 이런 거 풀었잖아요. 우리 문제. 그리고 정수 지수도 상관없어요. 정수 지수도 결과적으로 0만 아니면 다 쓸 수 있어요. 지수법칙을. 그러니까 얘도 허수 쓸 수 있어. 그러니까 i의 마이너스 20승 되는 거야. i의 20승분의 1 되거든? 유리수 지수는 하면 안 돼. i는 2분의 1승, 3분의 1승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오메가도 안 돼요. i는 허수뿐만 아니라 실수 중에도 음수는 하면 안 돼. 0은 원래 안 돼. 정수부터 안 됐었으니까 0은 안 돼. 자, 그래서 지수의 확장은 이 위에 있는 이 지수의 수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에 있는데 지수의 수의 범위를 확장하면 밑에는 제약이 생깁니다. 정수 지수를 쓰고 싶으면 0을 빼야 되고 유리수 지수를 쓰고 싶으면 양수만 해야 돼. 음수를 빼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좋은데 왜 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밑을 조금 포기하면서 수가 확장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유리한 거야.
그래서 지수를 확장시키고 지금처럼 지수 법칙을 자유롭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밑은 어디까지, 밑은 제약이 이렇게 생기잖아. 근데 이 유리수지수 이후부터는 실수지수, 심지어 복소수지수까지 확장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요런 정도 조건만 가지고. 그래서 교과서에 뭐 간단하게 나오고 넘어가지만 2의 루트 2승? 2의 루트 2승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야. 왜 루트 2가 수잖아. 1.4몇 되거든? 그러니까 2의 루트 2승이가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2의 루트 3승 곱하잖아요? 그럼 2의 몇 승이 될까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승이 됩니다. 지수는 곱하기가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지수 법칙이 그거거든.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곱하기 하면 지수가 곱해지는 게 아니야. 처음에 지수 법칙을 생각해야 돼. m 곱하기 n승 하면 a m 더하기 n승.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 하면 빼기. a의 m승이 괄호의 n승이 a의 mn승. 맞아? a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3승은 2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승. 2의 루트 3 나누기 2의 1승은 2의 루트 3 빼기 1승. 이런 식으로. 2의 3승의 루트 2승은 2의 3루트 2승.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 지수가 나와도 자유롭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자,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단원이야. 자,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 다시 지수 법칙을 우리가 자연수에서 정의해가지고 잘 쓰고 있었다. 맞아? 그런데 지수를 자연수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불편함이 좀 생기더라. 그래서 지수 위에 있는 요 A의 n승 위에 있는 요 지수의 수의 범위를 확장시켜 보겠다. 그래서 지수를 확장한다는 얘기는 이 지수의 수의 범위를 자연수지수에서 정수지수, 유리수지수, 실수지수까지 확장을 시키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수를 확장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밑에 제약 조건이 좀 생기더라. 정수지수는 0을 못 쓰더라. 하지만 0을 안 쓰고 지수법칙 쓰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 왜냐하면 0은 어차피 거듭제곱해봐야 0이니까 계산할 일이 없더라. 그러니까 0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랬더니 합리적이야. 0 빼고 나머지 지수법칙 성립되잖아.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을 그냥 M 빼기 N승으로 약속할 수 있었고 이 M 빼기 N이 음수가 나오면 이렇게 역수로 가더라.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수까지 하고 나니까 욕심이 좀 생기는 거지. 유리수 지수 해보자. 유리수 지수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약속이 돼야 되니까 n분의 1승 n제곱근으로 약속하면 되더라. 근데 n제곱근 하려다 보니까 실수를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밑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음수는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깔끔하잖아. 밑이 양수라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유리수 지수를 하는데 그 음수가 미칠 때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자 이거야. 양수만 가지고. 그래도 할 얘기가 많거든. 음수는 어차피 거듭제곱하면 자 생각해봐. 마이너스 2를 짝수승하면 플러스, 홀수승하면 마이너스.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개수라고 할 때까지만이야. 맞아? 마이너스를 짝수 번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홀수 번 곱하면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를 반만 곱하면 부호가 뭐야? 그런 게 어딨어, 그지? 없잖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지수를 확장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는 게 뒤에 얘기들에서 훨씬 고급진 얘기들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내용이고, 자, 오늘 숙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14초까지 복습하시고, 유형편 선생님이 카톡에다가 오늘 문제 풀 내용 어디까지인지 해서 보내줄 테니까 거기까지 숙제해서 우리 목요일날 수업 시간에 보면 되고, 알겠지? 네. 자, 목요일날 우리 원래대로 6시에 보강 있고 8시에 수업 있습니다. 알겠죠?
겠지? 시작할 때부터 차근차근 잘 문제 풀면서 합시다. 그 목요일 날 뭐 진도 별로 안 나가서 할 게 별로 없으면 선생님이 이제 좀 그 풀 거 줄게. 예, 그래서 좀 가볍게 좀 하면서 계산하는 거 위주로 할 거니까 가볍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시고 저기 뭐야